피레네 산맥과 지중해가 만나는 곳. 따사로운 햇살 아래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스페인과 접경 지역이라 다양한 문화가 살아있다. 고대 로마의 유적부터 중세 고성과 마을까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축복하며 살고 있다. 이름도 낯선 프랑스 남부 랑독루시옹으로 떠나보자. 파리까지 12시간 30분,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1시간 30분을 날아서 랑독루시옹의 주도 몽펠리에에 도착했다. 몽펠리에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시내 중심에 있는 코미디 광장. 18세기에 지은 코미디 극장이 있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단다. 광장 한가운데에 있는 미인상. 그 앞에서 실로 메다라 하는 마리오네트 인형극이 펼쳐지고 있다. 여행객들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공연을 즐긴다. 랑독루시옹 지방의 여행은 몽펠리에에서 시작하고 몽펠리에 여행은 이 코미디 광장에서 출발한다. 광장을 벗어나 조금만 걸으면 좁은 골목길이 나온다.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길에는 예쁜 상품들을 전시한 상점들이 즐비하다.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한 가게에 들어가 봤다. 초콜릿 가게다. 달걀 모양으로 만든 형형색색의 초콜릿들이 달콤한 냄새를 풍긴다. 그러고 보니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다. Nous allons récupérer les œufs en chocolat dans le jardin. Donc on va les cacher derrière les arbres, derrière les fleurs, dans le jardin pour que les enfants après découvrent ce que les cloches ont déposé. 골목 사이사이에 있는 성당들이 국민의 70%가 가톨릭 교도라는 걸 실감하게 한다. 한 성당 옆에서 대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미술학과 학생들인가 보다. 성당 첨탑을 그려놓고 첨탑과 교수를 번갈아 쳐다보는 모습이 사뭇 진지하다. 시민의 3분의 1이 대학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대학의 도시 몽펠리에. 시내 곳곳에서 젊은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법학과 의학이 특히 앞서 있다는 이곳에서 한 대학을 찾았다. 성당과 대학이 함께 있는 이유는 한때 수도원이었던 건물을 의과대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안에는 이 학교에 재직했던 의사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빌라노바는 세계 최초로 알코올을 사용해 소독했고 롱델르시우스는 인체를 처음으로 해부한 사람이라고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읽고 기대했던 해부학 박물관으로 향했다. 가이드가 동행해야만 가능한 해부학 박물관 견학. 박물관에는 밀랍으로 만든 모형과 실제 인체가 함께 전시돼 있다. 전시물들은 예전에 학습 교재로 쓰였던 것이란다. Parce qu'en fait en France, au Moyen Âge, c'est l'Église qui va enseigner
et l'Église n'autorisent pas la dissection. À Montpellier, cette école, elle est laïque. C'est-à-dire qu'elle n'appartient pas à l'Église. Ce sont des professeurs comme vous et moi qu'on va payer et l'enseignement se fait au domicile du professeur. Donc en fait, ici, on avait une ouverture d'esprit et une tolérance. 수도원을 의술의 전당으로 내준 것은 금기를 어긴 인간을 용서했다는 의미일까? 몽펠리에에서 조금 먼 거리를 둘러보기 위해선 전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코미디 광장을 통과하는 전차는 2개의 노선이 운행 중이다.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환경오염도 줄이기 위해 2000년 이후에 개통했다고 한다. 전차를 타고 시가지가 끝나는 곳에서 만난 개선문. 루이 14세의 공적을 기리는 장식을 한 이 개선문은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것보다 100년 정도 먼저 세워진 것이다. 그 뒤로는 몽펠리에에서 가장 넓은 휴식처로 알려져 있는 페루 공원이 있다. 공원 중앙에는 루이 14세 동상이, 공원이 끝나는 지점에는 18세기에 물을 공급하던 탑과 수로교가 있는데 이 수로교는 18세기에 고대 로마의 건축수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한다. 몽펠리에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페루 공원. 아직 계절이 이르기 때문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다. It's very nice. I think it's very well, a nice city, and I enjoy it to stay here. 몽펠리에 근처 소미에르를 지나는 길. 쇠로 된 울타리에 사람들이 빙 둘러서 있고 그 속에선 소 한 마리가 뛰어다닌다. 소를 피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투우용 소를 풀어놓고 함께 달리는 앙시에로다. Maintenant, un sirop, ça peut être soit fermé dans un enclos comme derrière, soit dans les rues aussi. Donc les rues sont fermées, les taureaux courent dans les rues, ce qu'on voit en Espagne. 소를 자극하려고 공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까이서 소리도 지른다. 흥분한 소가 제 풀에 넘어지기까지. 스페인 팜플로나 지방에서 축제 때 즐기는 앙시에로를 여기에서도 보다니 조금 놀랍다. Les drôles sont un peu mous. Et du coup c'est pas super animé, mais ouais, c'est bien quand même. Dans ce qu'on recherche dans un sirop, il faut que ça donne de l'adrénaline aux gens, que les gens se régalent, que ça bouge un peu. Si ça bouge pas, c'est pas la peine. 앙시에로를 마치고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 준비된 음식은 스페인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 대량으로 만든다는 빠엘라다. Voilà, et donc c'est un plat qui est très sympathique, c'est convivial, tout le monde mange ensemble, c'est très sympathique. C'est un plat qui est plat unique, on prend, comme on est dans le sud, on n'est pas loin de l'Espagne, et donc il y a toujours un peu l'influence espagnole. Ba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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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노래까지 이어지는 걸 보니 문화가 정말 많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미에르를 떠나 지중해를 보러 세트로 향한다. 몽펠리에에서 약 25km 거리에 있는 세트.
좁은 운하가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고 운하 양편에는 알록달록한 집들이 늘어서 있어 프랑스의 베네치아라 불리기도 하는 곳이다. 운하 옆에서 운치를 즐기며 먹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Moi, je trouve ça très mignon parce que c'est une petite ville, c'est une petite ville, mais il y a beaucoup de dynamisme dans cette ville. Je trouve ça vraiment très joli. 세트를 둘러보기 위해선 전동 열차를 이용하거나 배를 탄다. 배를 타고 운하 위에서 시내를 바라보니 눈이 즐겁다. 이 넓은 운하를 가로지르는 모든 다리는 들어올릴 수 있는 도개교로 만들어져 큰 배가 지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단다. 옆으로 보이는 낮은 집들에는 어부들이 살고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진다. 운하 왼쪽에 주뜨, 즉 수상창 경기 선수의 상이 보인다. 여름철에는 이 운하 위에서 수상창 경기가 열린단다. 주뜨 경기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시장을 찾았다. 시장에는 랑독 르시옹 지방에서 생산하는 온갖 채소와 과일들이 풍성하게 쌓여 있다. 토마토 종류만도 20가지가 넘는다. 상인들의 빠른 손놀림으로 분주한 해산물 코너. 지중해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생선들이 그득하다. Vous avez le loup, vous avez l'encorné, vous avez le sard, vous avez le merlu, vous avez la rascasse, vous avez le maquereau, la sèche, la sardine, le merlu, le rouget, le loup, le van, vous avez tout. Spider, crustacé, Spider-Man. 시장 한켠에 있는 가게에선 호떡처럼 생긴 먹거리를 팔고 있었다. 티엘이라고 불리는 세트만의 특산품이란다. Alors la tielle est une spécialité sétoise. C'est une tourte à base de poulpe, de sèche, préparée en sauce tomate et légèrement épicée. 짭조름한 맛이 나는 티엘은 세트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간식이라고 한다. 세트에서 가장 높은 곳, 해발 175m의 생클레르 산에 올랐다. 산 위에 올라서니 세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예쁜 항구와 붉은 지붕 사이의 푸른 운하, 둥둥 떠있는 요트까지 장관이다. 아름다운 경치가 여행객들을 오래 붙들어 둔다. 한 커플은 와인을 마시면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C'est pour pique-niquer devant la vue en fait. Oui, c'est par plaisir de manger devant la vue et en plus en bas il y a un petit marché et c'est vrai que c'est agréable de prendre du fromage, de la charcuterie et de la région, de la région, oui. Un morceau de pain et
On arrive ici et on pique-nique. C'est aussi agréable que de faire un restaurant. Voilà. Le restaurant c'est le soir, le midi c'est pique-nique. Voilà. 세트 시내 남쪽으로는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여름이면 발 디딜 틈도 없다는 해변에는 가족끼리, 연인끼리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는 모습뿐이다. It's nice and it's small. It's not too touristy. And the food is really good, the fresh seafood. 니스나 칸에 비해 서민들의 휴양지로 알려진 세트. 이곳에서 만난 지중해를 다시 눈에 담는다. 세트에서 북서쪽으로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도시 님. 로마의 시저가 이집트에서 승리를 거둔 후 노병들을 위해 만든 도시란다. 승리를 기념하며 깃발에 새겼다는 종려나무에 묶은 나일악어는 이제 이 도시를 상징하는 동물이 됐다. 님에는 로마의 유적이 꽤 많이 남아있다. 완벽한 균형미를 자랑하는 정사각형 건물인 이 까레 신전은 기원전 16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도시의 중앙광장 옆에는 높이가 21m나 되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서 있다. 아직도 여름철이면 이곳에서 투우 경기가 열린다고 한다. 계단을 따라 꼭대기에 올라서자 거대한 타원형 경기장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길이 133m, 폭 101m인 크기에 수용 인원은 2만 명이란다. 엄청난 규모에 놀라고 있는데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이 모두 전화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니 전화로 오디오 가이드 안내를 받는 중이라고 한다. 청각과 시각을 모두 동원해도 로마인들의 건축술을 제대로 느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님 외곽으로 20km쯤 가면 로마의 건축술에 감탄을 자아내는 또 하나의 명소, 가르교를 만날 수 있다. 이 수로교는 도시를 세운 후 물이 부족했던 님에서 50km나 떨어진 수원지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몽펠레이에서 본 수로교와 닮았다. (1세기) 중반 웨르강 위에 3층으로 지어진 다리의 높이는 49m, 길이는 275m라고 한다. 루소가 로마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후회할 정도로 감탄했다는 가르교.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It's beautiful. It's really big. It's really amazing. It's a cool sight to see. Yeah, it's really something to see. 다리 건너에선 한 실버 악단이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며 여행객들의 흥을 돋운다.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란다. Parce que c'est le 30e anniversaire de l'inscription au patrimoine mondial de l'UNESCO du Pont du Gard qui est ici. Donc il y a tout le week-end, il y a eu des manifestations pour célébrer cet anniversaire. Et nous faisons partie donc des animations. Il y a d'autres fanfares qui jouent un peu plus loin. 가르교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길에 거대한 협곡을 마주했다. 협곡 위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바람이 거세다. 원처럼 휘어졌다고 해서 나바셀 원곡이라 불린다. 협곡 까마득히 강물이 흐르고 있다. Oui, c'est ça. Donc, c'est le cirque de Navacelle ici. Donc, c'est une curiosité géologique, puisque la rivière ici, la Vis, serpente comme ça entre les plateaux calcaires. Et ici, il s'est passé un phénomène assez particulier. Et ici, la rivière qui coule depuis les Cévennes, un massif plus ancien, a entaillé le causse, le plateau calcaire. 침식이 이루어지면서 중간에 섬을 남겨 오묘한 지형을 이룬 나바셀 원곡. 섬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녹색 초원은 원래 강이 흘렀던 곳이란다. Plus de 20 000 ans. Donc elle arrive comme ça là. Et puis elle tournait ici, elle faisait le tour de ce grand rocher. Et donc c'est ici que le tuf s'est accumulé. Donc cette roche dont je vous parlais tout à l'heure, elle s'est accumulée ici au fond de la rivière parce que le courant était très faible. Donc la mousse présente, plus le calcaire très richement présent dans l'eau, s'est calcifié. Donc la mousse est devenue dure petit à petit. Donc ça a fait comme ça une quinzaine de mètres. Elle est montée d'une quinzaine de mètres. Ici c'était 15 mètres plus bas. 그래서 나바셀, 즉 새로운 땅이란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한 무리의 여행객들을 만났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1년에 약 3만 명. 계곡물은 더없이 맑아 보인다. Ah, ici on est bien, il n'y a pas de bruit. Le site est exceptionnel, c'est vraiment magnifique, c'est superbe. C'est un coin qui même si on revient plusieurs fois, chaque fois on découvre de nouvelles choses. On découvre, puis c'est très agréable. 이곳은 트레킹하기에도 좋은 모양이다. 나바셀 원곡을 지나 다음 여행지 카르카손에 도착했다. 도시를 관통하며 배들이 지나가는 이곳은 강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란다. 운하임을 증명하듯 낙차가 큰 간문이 보인다. 운하 위를 운행하는 배를 타니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 아래 간문이 길을 막는다. 간문에서 물을 빼고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0분. 미디 운하에는 이런 간문이 63개나 있다고 한다. 가론 운하와 함께 프랑스 내에서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는 미디 운하. 지브롤터 해협에 해적이 자주 출몰하면서 화물 수송을 위해 17세기 말에 만들었다고 한다. Et il y a des fois que les gens me demandent quand est-ce qu'on arrive à la Méditerranée. On peut dire oui, la Méditerranée c'est 5 jours et 33 écluses. On ne croit pas le canal du Midi assez large et assez grand. On pense que c'est un canot qu'on fait 2 heures et on peut arriver à la Méditerranée. 15,000명의 인원이 30여 년에 걸쳐 만들었다는 미디 운하. 화물을 실어 나르던 운하엔 이제 관광객들을 위한 유람선만 떠다닌다.
미디 운하를 따라가다 보면 저 멀리 고성이 보인다. 카르카손 역사 도시 카르카손 성이다. 원추형 지붕을 이고 있는 탑들이 중세의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성 주변엔 해자가 둘러쳐져 있고 입구에는 이 성을 지키는 데 기지를 발휘했다는 가공의 인물 카르카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성문을 들어서니 또 다른 성벽이 나온다. 이중성벽이다. 역사의 물결에 따라 수없이 주인이 바뀌었던 카르카손 성. 13세기 프랑스 왕의 영토가 되면서 이중성벽을 쌓았다고 한다. 안쪽 성에 있는 작은 벽돌들은 로마 시대의 흔적이란다. On voit une partie de la muraille d'origine ici, avec les briques et les toutes petites pierres très sombres. Donc ça a été construit au IIIe siècle pendant les invasions barbares. Ça a été la seule défense de la ville de Carcassonne jusqu'au XIIIe siècle. Il y a eu de nombreuses invasions, mais ce sont les Français, les rois de France, qui ont décidé de donner un tout nouvel aspect à la ville parce qu'elle était la frontière avec l'Espagne. 두 번째 성문을 지나면 양쪽으로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이 나온다. 가게에 진열된 상품들은 하나같이 중세에 사용했을 법한 물건들이다. 그중 한 가게에 들어가 봤다. 벽면 사방에 중세 기사들의 검과 각종 투구, 방패, 십자군의 모습까지 없는 게 없다. 중세 기사의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걸까? 아이들이 부모를 조른다. 성 안의 한 건물. 관광객들이 빙 둘러서 있는 이곳은 그 옛날 빗물을 받아서 저장했던 물탱크란다. 성의 남서쪽에는 생나제르 성당이라고도 불리는 바실리카 성당이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고딕 양식이 첨가된 이 성당은 내부 3면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명하다. 교리도 설명하고 성당 안으로 빛을 받아들이는 역할도 한다는 스테인드 글라스. 정말 아름답다. 카르카손 성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성, 콩탈성. 3개의 성문을 통과해야 이 성에 들어올 수 있다. 콩탈성도 이중성벽이 만들어질 무렵에 건축됐다고 한다. 건물 안에는 과거에 사용했던 물건들을 전시해놨다. 돌로 만든 욕조와 맷돌이 눈길을 끈다. 콩탈성 성벽 위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망로와 망로를 연결하고 있다. 한 해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한다는 카르카손. 오늘도 통로가 붐빈다. 망루에 올라서면 카르카손 시내 전경이 훤히 내려다 보인다. 카르카손을 보지 않고는 죽지도 말라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닌 것 같다.
it seems that you are in another period. It seems that you are feeling what they felt when they were living here. Yeah, that's great. It's amazing. Ouais, bah, c'est ce que j'allais dire. Voilà, c'est une très très belle cité médiévale, bon, avec sa ville haute et sa ville basse. Mais voilà, c'est impressionnant de pouvoir voyager à travers les siècles et de pouvoir passer entre ces murs, ces petites ruelles, voilà, où il n'y a aucune voiture et où on se retrouve entre piétons aussi, c'est agréable. 중세로 안내했던 카르카손 성에 밤이 깊어간다. 카르카손에서 15km 거리에 있는 리무. 아침부터 독특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몰려든다. 도로에는 성당 모형이 얹혀진 오크통들이 늘어서 있다. 무슨 행사를 하는 걸까? C'est la représentation de chacune des églises, des clochers d'église de tous les villages qui ont déjà participé à l'appellation, à la manifestation. Et donc c'est la représentation physique de l'église qui a été rénovée, donc avec l'argent qui est récolté par la vente aux enchères des fûts de toques et clochers. 어린이 악단을 선두로 행진이 시작됐다. 사람들은 자기 마을 성당과 꼭 닮은 모형을 끌고 메고 그 뒤를 따른다. 축제의 이름은 또깨 클로쉐. 이 지역 44개 마을이 참여하는 와인 경매 축제란다. 이 지역에는 마을마다 와인 생산자 협동조합이 있는데 조합에서 일정량의 와인을 기부하고 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이용해 1년에 한 마을씩 성당을 수리, 복원한다고 한다. 트랙터들이 굉음을 내며 행렬의 맨 뒤를 따른다. 트랙터 위에는 포도가 씨앗에서 시작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형상화해 놨다. (2km에) 이르는 시내를 한 바퀴 돈 행렬은 중앙광장으로 향했다. 공식 행사는 어린이들이 마을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하면서 끝을 맺는다. 행사가 끝나자 골목마다 진짜 축제가 벌어진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335 와인잔을 치켜든다. 술잔을 목에 건 관광객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와인을 마시려면 6개에 2.5 유로 하는 코인을 사야 한다. 이들이 마시는 와인을 보니 탄산이 들어있는 스파클링 와인이다. 이곳이 스파클링 와인의 원산지란다. 맛은 어떨까? It's a very fine, it's very dry, it has a nice creamy flavour, it's very soft to the tongue, it has very small bubbles, which is very good. It's excellent. I think it's one of the best. 1990년부터 시작된 또깨 클로쉐.
리무 와인을 널리 알리기도 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역할도 한단다. Ce que j'apprécie le plus dans la fête, c'est que chaque année, on revoit des personnes qu'on a toujours connues, par exemple quand on était au lycée ou quand on était à l'école, et on les revoit une fois par an, et chaque fois tant que c'est clocher. Et c'est bien parce que du coup, on peut reparler, on peut refaire la conversation, etc. Et c'est quelque chose de très bien. En plus, avec la musique, c'est quelque chose de vraiment fantastique. C'est la promotion du vin. Beaucoup de monde, beaucoup d'alcool, mais pas de bataille. Tranquille quand même. Les gens sont pas agressifs. 기분 좋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해진다. 스파클링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 축제에서 만난 한 와인 생산자 조합을 찾았다.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려면 일반 와인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오크통에서 6개월 동안 숙성시킨 후에 효모와 설탕을 첨가해서 병에 넣는다고 한다. Donc une fois en bouteille, donc les levures vont utiliser le sucre donc, pour faire un peu d'alcool et du CO2. Et donc, la bouteille va monter en pression et donner l'effervescence au produit. C'est ce qu'on appelle la seconde fermentation en bouteille. 이곳에서는 세 종류의 포도를 혼합해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든다고 한다. 병에 넣고 2차 발효를 시키는 기간은 약 12개월. 병을 거꾸로 세우고 계속 돌려줘야 죽은 효모의 찌꺼기가 병 입구로 모인다. 효모 찌꺼기는 얼려서 빼낸다. 이 스파클링 와인은 한 수도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단다. D'un vin effervescent, d'un vin pétillant, date. Alors, les premiers écrits datent de 1544 et c'est à l'abbaye de Saint-Hilaire où on a eu donc ces premiers écrits. Ces premiers écrits, on peut toujours les consulter à Carcassonne. Ils sont archivés. 리무의 한 수도원에 그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다는 동굴이 남아있다. 추위가 일찍 찾아오는 바람에 탄산이 든 와인을 생산하게 됐다고 한다. 카르카손 인근의 렌느르 샤또, 소설 다빈치 코드를 잉태한 마을이다. 소설에서 성배로 그려진 막달라 마리아의 탑. 이 탑도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베랑제 소니에르란 사제가 지었다고 한다. 그는 이곳에 1885년 부임한다. 그가 부임했던 성당 입구에 있는 악마상, 기분이 으스스하다. 내부에 있는 조각 작품들도 모두 그가 남긴 것이라는데 돈이 없었던 그가 이런 일을 해내면서 온갖 소문이 생겨났단다. Et donc on raconte que Béranger aurait éventuellement trouvé des parchemins qui auraient pu permettre par la suite de faire chanter l'église et l'église aurait été obligée pour qu'il se taise de lui donner de l'argent. En fait. Donc d'où l'histoire avec le Da Vinci. Mais ça n'a jamais été prouvé puisque les parchemins n'ont jamais été retrouvés. 베랑제는 예수가 무덤에서 꺼내지는 듯한 조각을 남겼다. 이것 때문에 그가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성당 뒤쪽에 있는 조각에는 보따리를 하나 첨가해 놨는데 이건 또 다른 추측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On a conclu qu'il aurait trouvé un trésor
et qui lui aurait permis donc de construire tout ceci, mais sauf qu'il est mort sans avoir jamais rien révélé à personne. 이젠 박제로만 남아있는 배랑제. 그는 훗날 이런 추측과 상상을 기대하며 진실을 털어놓지 않았던 것일까? 의문을 품은 채 다음 여행지로 향한다. 랑독 루시옹 지방 남단의 중심 도시 페르피냥. 스페인 땅이었던 페르피냥은 1659년 피레네 조약 이후에야 온전히 프랑스 영토로 편입된 곳이다. 남쪽이어서일까? 강물도 식물도 다른 느낌이다. 페르피냥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축물은 시내 중심에 있는 카스티에 탑이다. 14세기 옛 성곽의 중앙문으로 세워졌지만 지금은 카탈루냐 역사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단다. 하지만 여전히 페르피냥의 명소로 꼽힌다. C'est l'emblème de Perpignan. C'est un peu, ouais, Ça s'appelle le Castille. Mais ils le savent. Ils parlent espagnol? Oui, Oui, on est en on classe, parle tous espagnol. on est en classe bilingue espagnol en fait. Merci et bon anniversaire. 도시 언덕 위엔 페르피냥이 한때 한 나라의 수도였음을 알리는 건물이 있다. 마조르크 왕궁이다. 왕궁 안으로 들어서니 요새처럼 보이던 외형과 달리 아치형으로 꾸며놓았다. 이 왕궁은 13세기에 지어졌는데 당시 아라곤 땅이었던 페르피냥이 한 나라의 수도가 된 사연이 재미있다. Et voilà qu'il veut que ces deux princes deviennent rois. Donc le fils aîné va devenir le futur roi d'Aragon. Et pour ce qui est du cadet, eh bien on va lui créer un royaume, on va lui créer le royaume de Majorque. Et donc c'est ce premier roi de Majorque qui fera de Perpignan la capitale et vient s'y installer. Et comme il n'y a aucune résidence à Perpignan digne d'accueillir ce roi, on va lui construire ici même la demeure principale. 페르피냥 시내에서 시끌벅적한 한 행렬을 만났다. 신나는 브라질 음악에 요란한 춤까지. 무슨 행렬일까? 뒤따르는 아이들은 각종 캐릭터로 분장을 했다. 물어보니 학교에서 마련한 행사란다. Et le centre social, chaque année, l'organise pour faire le lien entre le quartier et l'école qui est ici. Donc on l'organise ensemble pour que les parents et l'école puissent mieux se connaître. 국경 지방이고 지중해도 가까워서 이민자가 특히 많다는 페르피냥. 다문화 가정을 통합하려는 시도란다. 분장한 아이들이 귀엽다. Comment tu t'appelles? Priscilla. Bonjour Priscilla. Et en quoi t'es déguisée? En reine de neige. En reine de neige. C'est un moyen de se déguiser, de sortir dans la rue, pouvoir faire la fête avec nos enfants. 행렬과 헤어진 후 피레네 산맥으로 향했다. 피레네 산맥 아래에서 만난 떼뜨 계곡. 수려한 경관과 풍부한 역사 유산,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을 자랑하는 곳이다. 그중 한 마을을 찾았다.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요새처럼 보인다. 한쪽엔 자연 해자가 있고 들어가는 입구는 단 2곳.
입구에는 해자의 다리를 끌어올리던 장치가 그대로 남아있다. 루이 14세 때 축성술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군인 보방의 작품이란다. 성벽에 올라서니 방어 체계가 완벽히 갖춰져 있다. 빌프랑쉬라는 마을 이름도 아무도 간섭할 수 없다는 독립 또는 자유라는 뜻이란다. Elle est close, elle est totalement close, tout est entouré de remparts, donc c'était une cité totalement imprenable. Et d'ailleurs, elle n'a jamais été prise. Maintenant, au niveau historique, il y a eu beaucoup de conflits, et tous les conflits se sont arrêtés à Villefranche-de-Conflans. 역사 공부를 하러 온 걸까? 어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 스페인 땅이었던 이 마을은 루이 14세가 스페인 공주와 결혼하면서 프랑스 영토가 됐다고 한다. 빌프랑쉬 마을 뒷산에는 그가 만들었다는 요새가 남아있다. Ils sont pour eux. Alors, qu'est-ce qu'il fait Louis XIV? Contre l'histoire des canons, il a décidé de construire ce fort sur la montagne. Comme ça, il avait une vue. 요새로 올라서자 멀리 피레네 산맥이 보인다. 저 너머가 스페인이다. 어느새 다다른 국경. 그곳에는 역사를 오롯이 말하는 마을이 있다. 프랑스의 끝자락, 피레네 산맥을 바라보며 랑독루시옹 여행을 마친다.